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지난 영상의 이 슈퍼플라이에 이어서 이 스튜디오라는 또 새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이 제품은 J11 STU 모델이고 14인치 크기에 무려 4K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슈퍼플라이가 이 내장 그래픽이 굉장히 가볍고 오래가는 그램이나 이온 같은 포지션이고 리오9 제품들이 굉장히 강력한 게이밍 성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스튜디오가 그 둘 사이에 약간 위치하면서 좀 더 미디어 작업이나 크리에이터들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AMD 르누아르 CPU를 탑재한 아이온 제품도 출시가 됐죠. 요건 다음 시간에. 아무튼 이 스튜디오는 강력한 게이밍 성능보다는 좀 더 크리에이터 지향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 새롭게 출시된 만큼 디자인과 성능 스펙, 스피커 소리까지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전체적인 디자인은 일반적인 14인치 노트북이랑 당연히 비슷하죠. 외부의 재질은 메탈과 플라스틱이 사용되었고, 색상은 아이스 크리스탈 블루라고 해서 그레이 같으면서도 약간 푸른빛을 띠고 있어요. 리드 외부에는 역시 아무 로고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 외장 그래픽이 있기 때문에 합판에 이렇게 적절한 크기의 에어홀도 뚫려 있습니다. 제품의 크기는 슈퍼플라이보다 아주 약간 더 크고, 무게가 14인치이지만 1.4kg 정도밖에 안 나가요.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가벼운 무게고,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무게죠. 디스플레이는 14인치에 좌우 베젤은 약 6mm, 상단 베젤이 9.3mm 정도 되고, 지문 인식은 없지만 역시 IR 카메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고 인식 굉장히 편리한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합니다. 키패드는 슈퍼플라이와 동일하고 물리텐 키가 없지만 역시 펑션키 조합으로 숫자 패드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라이트는 화이트 단일 색상의 5단계로 똑같이 조절이 됩니다. 포트의 구성은 왼쪽에 썬더볼트, SD카드, USB, 램 포트와 켄싱턴 락이 있고, 오른쪽에 오디오, USB-C, USB-A, HDMI, 전원 버튼과 DC 단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썬더볼트 단자에서 PD 충전도 지원하고 있고, DC 어댑터가 90W급을 지원하기 때문에 PD 충전 역시 90W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모습은 슈퍼플라이와는 약간 다르게 조금 더 큰 쿨링팬이 2개 들어가 있고, 3개의 히트파이프가 발열 제어를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램 슬롯은 2개가 있지만 SSD 슬롯은 하나밖에 없어서 이 저장 장치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추가는 불가능합니다. 스펙을 간단히 보면 CPU는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i7-1165G7이 들어가 있고 28W 설계죠. 거기에 이 모델은 기본 램이 무려 32GB가 탑재가 돼 있어요. 기본 램을 32GB 제공해주는 노트북이 그렇게 많았나?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히 많은 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안티글레어 코팅이 14인치고 UHD 해상도였죠. sRGB는 100%를 지원하면서 최대 밝기가 400칸델라로 높은 편이에요. 거기에 엑스라이트 팬톤 컬러 캘리브레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색 교정이 돼서 나오고, 이 정도면은 이 포지션에서 상당히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가 4K이고 14인치 크기이기 때문에 보기 배율을 100%로 놔두면 아이코인이랑 글자도 굉장히 깨알 같아지기 때문에 저는 한 배율을 200% 정도에 놓고 사용을 했어요. 이 정도가 좀 적당해 보이고, 예전과 달리 이 보기 배율 적용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K 디스플레이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이 디스플레이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UHD는 굉장한 장점으로 보여요. 디자인과 스펙은 여기까지 보고 테스트하러 가볼게요. SSD는 PCIe4를 지원하고 순차 최대 읽기 4988MB, 쓰기 2500MB 정도로 슈퍼플라이에 들어간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에요. 시네벤치에서 타이거 레이크는 역시 싱글 코어가 빠르죠. 두 버전에서 멀티코어는 각각 2242점, 5108점을 보여줬고, 싱글코어는 567점, 1497점이 나왔어요. 아주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무난한 점수로 보이고, 온도도 28W이기 때문에 제품의 크기와 무게를 생각해보면 괜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피직스 13800점, 그래픽 9300점대가 나왔고, 타임스파이는 CPU 5300점, 그래픽 3600점대가 나왔어요. CPU와 그래픽 카드 모두 온도도 적당히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에서는 상당히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인코딩은 마찬가지로 10분 28초짜리 FHD 영상이고 소요된 시간이 약 4분 40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프리미어 프로는 엔비디아 외장 그래픽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만 있는 제품들하고는 인코딩 시간이 굉장히 차이 나죠. 그리고 그래픽과 램, CPU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10세대 6코어 제품 10710U보다도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벤치마크는 상관이 없지만 4K 게임은 이 정도 사양으로 돌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게임은 FHD로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60프레임을 잘 유지할 때도 있지만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면 프레임이 떨어지고 끊기는 게 많이 보이죠. 이게 윈도우 해상도를 변경하거나 인게임 해상도를 변경해도 활성 신호 해상도가 4K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에서 처리가 좀 힘든 것으로 보이고, 문의를 해봤는데 타이거 레이크와 GTX 그래픽 카드가 4K 해상도를 사용할 때 일부 게임에서 이런 호환성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FHD의 테스트는 외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했으니까 이 점 참조해주세요. 4K에서 플레이해보면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위 프레임을 보면 끊김이 매우 심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역시 4K는 아직 어렵고 FHD는 앞서 말한 이유 때문에 외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고, 당연히 FHD에서는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레이싱 게임인 포르자도 4K에서는 좀 무리가 있고, 노트북과 외부 디스플레이에서 테스트할 때 평균 프레임이 약 20프레임 정도 차이가 났지만, 포르자는 옵션을 좀 조정하면 노트북에서도 충분히 60프레임 이상의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크리에이터용으로 확실히 좀 사용하기가 좋죠. 특히 프리미어 프로 인코딩을 보면은 HCPU보다는 당연히 좀 낮게 나오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좀 빠른 시간을 보여줬어요. 물론 저전력 CPU이기 때문에 4K의 영상을 막 원활히 편집할 정도는 안 되겠지만 FHD 영상은 충분히 편집이 가능한 정도로 보이고, 어쨌든 제가 예상했던 그런 성능보다는 좀 더 잘 나와서 성능은 이 정도면 만족스럽네요. 화면 밝기 100%의 배터리 절약 모드에서 유튜브 연속 재생은 4시간 40분 정도가 가능했고, 벤치마크랑 인코딩을 계속 돌리면 1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 밝기가 100%가 어떤 작업을 계속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은 이거보다는 오래 할 거예요. 물론 배터리가 49W시라서 70W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제품들보다는 좀 적게 사용을 하겠지만, 이 PD 충전을 또 65W급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충전기만 들고 다녀도 돼서 이 러닝 타임과 휴대성에서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상당히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인코딩 같은 걸 하면 어쩔 수 없이 시끄럽지만 쿨링팬이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라서 그렇게 엄청 날카로운 소리는 아닌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 소음 발열도 이 노트북의 크기와 외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보여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스튜디오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렇게 크게 생각되는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굳이 꼽자면 크리에이터용으로 나온 거에 비해서는 배터리 용량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 거기에 좀 고고화 작업을 하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좀 소음이 좀 올라온다는 게 있죠. 그리고 4K 모델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일부 게임에서 좀 끊기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먹스가 없어서 논 옵티머스가 안 된다는 거, 자, 이런 게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점이 상당히 많은 노트북이죠. 우선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괜찮고 4K와 FHD를 선택할 수 있으면서 둘 다 색감과 밝기도 괜찮고 팬톤 캘리브레이션까지 받았죠. 거기에 기본 램이 16에서 32GB로 여유롭고 1650ti 외장 그래픽을 달고 있으면서 무게도 1.4kg의 PD 충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휴대성도 괜찮다는 장점이 있죠. 상당히 포지셔닝을 잘 잡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i7과 1650ti의 조합은 괜찮아 보입니다. 평소에는 과제나 문서, 사무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포토샵,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같은 영상 작업도 되고 적당한 수준의 게임까지도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활용 범위가 상당히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용성과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여요.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빠이!